김도령 장가가기. 옛날 어느 고을에 놀기를 좋아하는 부잣집 도령이 살고 있었다. 도령은 글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하루 종일 고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고을 처녀들과 이야기하기를 즐겼다. 장가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마냥 놀기만을 좋아하니 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느 날 도령의 부모님은 도령을 불러 이야기했다.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같이 어디를 그리 돌아다니는 거냐? 남들은 장가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사는데 장가는 언제 갈 거냔 말이다. 이 어미도 손자, 손녀를 보며 노년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구나. 그러니 고을 처녀들 중에 마음씨가 곱고 정직하여 효심이 지극한 색식감을 찾아보도록 해라. 이 어미의 소원이다. 그러자 도령은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져 거절도 못하고 네, 알겠사옵니다 하며 방으로 돌아왔다. 아, 대답은 했건만 어떻게 하면 그러한 처자를 만날 수 있을까? 처녀들 속을 알 수 없으니 걱정이구나 하며 밤을 지새우며 고민을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장날이었다. 도령은 잣 한 마를 자루에 넣어 들쳐매고는 아침 일찍 장터로 향했다. 시장통에 자리를 깔고 앉더니 큰 소리로 외친다. 잣이요, 잣! 이 잣을 공짜로 먹고 싶은 처자들만 모이시오. 그러자 시장 구경을 하던 처녀들이 하나 둘씩 도령 주변에 몰려들었다. 자, 이 잣 한 줌씩을 내가 공짜로 주겠어. 그런데 조건이 있어. 각자 잣을 세어 짝이 맞으면 그냥 잣을 가지고 가고 짝이 맞지 않으면 잣을 그대로 놓고 가야 합니다. 그러자 처녀들은 줄을 서서 잣 한 줌씩을 받아 머리를 조아리며 잣의 수를 세기에 바빴다. 짝이 딱 맞습니다. 이것 보세요. 110개입니다. 한 처녀가 코가 맹맹한 목소리로 말했다. 짝을 맞추려고 급한 나머지 잣 하나를 코 속에 집어넣었으니 그럴 수밖에.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처녀가 저도 짝이 맞습니다요. 총 112개입니다. 고 말하는데 입에서 무언가 튀어나온다. 짝을 맞추려고 잣을 입에 넣고 급하게 씹어먹다 보니 미처 다 넘기질 못했던 것이다. 여기저기서 짝이 맞다며 외쳤다. 심지어 짝을 맞추려고 고무신 속에 잣을 감추는 처녀도 있었고 소매며 버선이며 옷 속에까지 감추었다. 그런데 그 많은 처녀들 중에 얼굴이 변변찮은 한 처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잣을 세어보니 99개입니다. 짝이 맞지 않으니 잣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며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간다. 도령은 그 처녀를 따라가 보았다. 처녀는 보리 한 대를 사가지고 빠른 걸음으로 한참을 걷더니 외딴 초가집으로 들어간다. 처녀는 부모님과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처녀는 마음씨가 고왔지만 몸집도 크고 얼굴이 둥글럽적한 것이 상투만 틀면 남정네와 같은 모습이라 동네 총각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처자였다. 도령은
처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참 안타깝구나. 마음씨는 비단결 같아 보이는데 모습이... 하며 아쉬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장날이었다. 이번에는 도령이 호두 한 마를 들쳐매고는 장터로 가려 하자 이를 지켜보던 도령의 아버지가 이놈아, 글 공부는 하지 않고 노상 장날이 되면 뭐를 그렇게 들쳐매고 나가느냐? 나중에는 이 아비도 들쳐매고 장에 팔 짝정이냐? 며 호령을 한다. 그러자 도령의 어머님도 거든다. 집에 곡식이 남아나질 않겠다. 콩이며 대추며 밤이며 네가 지난 한 달 동안 장에 가져간 양이 몇 가마니는 되지 않느냐. 다 아버지와 어머님을 위한 일이옵니다. 그러니 몇 달만 제가 하는 일을 참아주십시오. 그러자 도령의 아버지는 아이고 머리야. 내 놈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놈아. 아이고 머리야. 하며 뒷목을 잡고는 아내의 부축을 받아 방으로 들어갔다. 장에 도착한 도령은 이번에도 같은 말을 한다. 자자, 오늘은 호두 한 대씩을 공짜로 주겠소. 짝이 맞으면 그냥 가져가시오. 그러자 동네 처녀들이 기다렸다는 듯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한 처자가 이번에도 짝이 딱 맞습니다. 맨날 장날마다 이렇게 공짜로 가져가니 장에 올맛이 납니다. 하며 도령에게 눈을 찡긋거리며 웃는다. 도령은 말을 재미있게 하고 장난기가 다분하여 동네 처녀들이 잘 따랐다. 더군다나 도령의 집은 고을에서도 부자로 소문난 양반집이었기에 동네 처녀들이 줄을 설 정도였다. 그때였다. 모두 짝이 맞다고 외치고 있을 때 생긴 모습이 섭섭한 그 처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한다. 저는 오늘도 짝이 맞지 않습니다. 이 호두를 다시 놓고 갑니다. 하며 사라진다. 이러한 일이 매번 반복되었다. 그러던 어느 장날 도령은 엽전을 들쳐매고는 부모님 몰래 장을 나섰다. 자자, 여기 엽전이 있습니다. 짝이 맞으면 공짜입니다. 자자, 줄을 서시오, 줄을. 그러자 처녀들이 옷고름을 휘날리며 앞다투어 줄을 선다. 서로 먼저 가져가려고 밀치며 눈까지 흘긴다. 언제나처럼 그 섭섭한 처녀는 맨 꽁무니에 섰다. 모두 짝이 맞다고 외치며 엽전을 손에 쥐고 좋아할 때 그 처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이번에도 저는 짝이 맞지 않습니다. 매번 저에게는 짝이 맞지 않는군요. 그래도 도령님 덕분에 장에 오는 재미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며 활짝 웃는다. 그 모습이 어찌나 맑고 깨끗하던지 큰 체구와 커다란 얼굴에는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였다. 도령은 고개를 돌리며 갈 길을 가려는 그 처녀의 팔을 붙잡으며 말을 했다. 처녀는 깜짝 놀라 도령의 팔을 뿌리쳤다. 그러자 도령은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하며 엽전을 들고 좋아하는 처녀들에게 외쳤다. 이보시오 처자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나는 그동안 나의 짝을 찾느라 일을 꾸몄소. 마음씨가 착하고 정직하여 부모님을 잘 모시며 우리 집안을 잘 이끌어갈
처자를 만나려고 하였소. 그런데 모두 물욕에만 관심을 보이며 마음 가꾸는 처자를 본 적이 없었소이다. 도령의 말을 듣고 있던 처녀들은 모두 고개를 떨구며 자신들이 그동안 거짓으로 곡물과 엽전의 술을 말한 것을 부끄러워했다. 도령은 말을 이어갔다. 그동안 자네들은 모두 거짓으로 술을 세었습니다. 공짜로 곡물을 가져가려고 말입니다. 엽전을 공짜로 주려고 했을 때는 서로 밀치고 싸우며 욕하기를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처자는 늘 정직하게 술을 세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거짓으로 곡물을 가져가고 싶었을 텐데도 변함없이 정직하였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눈물을 흘렸다. 어디를 가든지 그 처녀에게 관심을 주는 이가 없었는데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도령의 마음에 감동했다. 도령은 말을 마치고 처녀의 손을 잡고는 그리하여 나는 마음씨가 곱고 정직한 이 처자와 혼례를 할 것입니다. 처녀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다. 이를 지켜보던 시장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아이고 그려 얼굴이 이쁘면 뭐하노 마음씨가 고와야지. 웃는 것이 저렇게 이쁜데 골총각들은 지금까지 뭐 했나 몰라? 낭자, 나와 부부의 연을 맺지 않겠습니까? 부디 허락해 주시오. 부족한 저를 이토록 좋게 봐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후 도령은 그 처녀와 혼례를 올렸다. 장날이 되면 도령과 그 처녀는 곡물 한 자루를 가져갔다. 그리고 짝이 맞으면 공짜로 곡물을 주며 고을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그리하여 장날이 되면 공짜로 곡물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붐볐으나 거짓으로 술을 세는 이는 없었다고 한다.